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도자 숭배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공도자 숭배는 우리 일상숭배요법에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러죠. 예. 공익심이 없는데 공익심으로 돌리려면 아주 힘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돌려야 해요? 예? 예. 타력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힘 미치는 대로입니다. 예? 옛날에 그 교구 청년 회장들이나 대학생 연합회 회장 했는데 회장을 하고 나서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랬죠? 예? 중도에서 벗어났어. 너무 오버페이스 했다고. 그러니까 공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힘 미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자력양성이 중요하고 지자본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자력이 약하고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도를 한다는 것이 내 역량이 한계가 미쳐.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역할을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맞물려 있죠, 지금? 그죠? 네. 자, 하나씩 읽을까요? 1.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인 산업공상의 전문 교육이 적었으며. 예. 자, 산업공상이 참 중요하죠? 예? 예. 생활의 강령이고 공익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적었다. 왜 산업공상의 교육이 공익의 기초가 되는가? 왜 그러죠? 내가 산업공상에 능력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공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역량을 공익에 놔둘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역량이 없으면 그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잖아요. 막 마음만 있어. 근데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 그러면 마음만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 역량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산업공상에. 이해가 되시죠? 결국 산업공상에 내가 어떤 전문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는 사대로, 농은 농대로, 공은 공대로, 상은 상대로 그 역할을 하는 강자가 되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에 대한 강자예요. 그럼 뭐요? 내가 유통이라든가 장사를 잘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을 잘한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잘하면 뭐 한다는 이야기요? 예? 돈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공익에 충분히 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장사는 하는데 맨날 적자야. 전문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맨날 적자요. 그러면 내가 공익기관에 어떻게 내가 공도에 헌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과학교육과 도학교학을 병진해라 그랬지 과학교육을 놔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과학교육 교육이 빠져버리면 도학을 하려고 해도 가난해서도 못하고 또한 그 도학의 공익사업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게 해버린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읽으시죠.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으며. 예. 이것은 밖으로 국가나 어떤 사회에서 산업공상의 시설기관이 적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려고 해도 시설이 없어. 사업장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공도자를 많이 배출하려면 기관이 많이 있어야 하죠. 그죠? 그래야지 또 공도자가 많이 나오고
기관이 많아지면 다시 또 공도자가 또 많아지고 서로 선순환의 구조지요. 어떤 시설이 없으니까 배울 기회가 없고 배운 사람이 적으니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사람이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람이 다시 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서로 선순환의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 산업공상의 시설을 우리가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공익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국가 정치 지도자나 또는 어떤 그 유산자라 그럴까? 강자 또는 부귀가 있는 자는 그런 시설에 공공기관에 합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조선 초에나 우리 1900년도 초중 이때 보면 보성학교를 세운 사람이라든가 또는 학교로 기관을 세운 사람이라든가 병원을 세운 사람이라든가 또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시설, 자선기관을 세우신 분들이 알고 보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걸 세우게 되고 거기서 또 다시 사람들이 역량을 있는 사람으로 키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커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국가도 좋지. 보면은 공익재단을 조성해라 그랬거든요. 누가? 국가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개인은 전략을 하고 전략을 해서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전략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자식한테는 적당히 주고 공익재단을 만들어라. 또는 공익재단에 합력을 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재산의 단결이에요. 단결. 그래서 불필요한 그 의식을 줄이고 낭비를 줄여서 공익기관을 세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결국은 인재가 양성되게 되고 그 인재가 다시 또 이 사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역할을 받은 또 다른 어떤 교육자나 은혜자가 또 그 역할을 또 하게 되고 아주 선순환의 구조입니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읽으시죠. 종교의 교리와 제도가 대중적이 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공도 중에 제일 큰 단체가 종교가입니다. 사실은요. 종교가입니다. 종교가는 처음부터 공도를 표방하고 나온 겁니다. 이게. 또 그런 단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단체에 합력하거나 직접 일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목표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국가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아까 뭐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만 들어간 게 아니죠. 월급 타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공무일을 하는 거죠. 근데 종교가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그것을 하는 목적을 서로 세웠고 그것을 합력하거나 그것을 직접 투여하려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도기관의 가장 큰 거예요. 종교기관이. 그런데 과거에 종교의 교리나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워졌더라. 예를 들어서 불교는 출가 중심이었다. 출가 중심. 교법도 출세관 위주였다. 그리고 유교는 차별법. 쉽게 말해서 천민들은 그냥 활용하지 못하는 차별법이었다. 또는 관료적인, 과료가 아니라 관료적입니다. 관료적인 제도였다. 그 다음 이제 기독교는 배타적인 해석을 했죠. 계문 1조에. 전체가 다 공의 입장이 아니라 배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렸다. 거기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방공사를 할 때 이제 다 해놓은 게 어떤 양반이 그저 먹으려고 달라들었죠? 그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때 잘 보세요.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 사람을. 그래 놓고 우리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래 뜻은 뭐다? 공도주의다. 공중을 위해서 활동하기로 한 거 아니냐.
원불교 논을 꼭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넘어서는 공을 위해서 이 논을 했다. 방언을 했다. 한 단계 위로 지금 설명을 대종사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저 먹으려고 한 그 나쁜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대종사님은? 예? 그 사람도 대중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럼 만약 그 사람이 가져가도 결국은 뻘땅이 논이 됐더라. 그러면 공익이 되지 않냐 하면서 대종사님은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을.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종사님 전망품에 보면 야초점장 우러운 천지해운 정심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심대라는 게 있어요. 정심대. 정심대라는 것은 바른 마음,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다린다. 근데 그 바른 마음은 뭐냐? 이 정심은 세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진실이다. 하나는 인화다. 그리고 하나는 공익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정산유사에 또 다른 그 시기도 나오죠? 앞으로 도움편 같은 데 보면 앞으로 누가 환영받아? 진실한 사람이 환영받고 인화하는 사람이 환영받고 큰 재주고 그 다음에 공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환영받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불교를 만나면 아까 공도에 대한 공도 정신으로 사는 어떤 공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종교가라고 하지만 공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가. 또는 도가 그래요. 도가.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공사다 그럽니다. 원불교는 회의할 때. 공사. 나 처음에 원불교 왔더니 공사한데 뭔 공사한가 했더니 뭐 하수도 공사한다냐 뭐 공사한다 했더니 그게 회의를 공사라고 그래. 회의를. 그 다음 네 번째 읽으실까요? 정부나 사회에서 공도자의 편창이 적었으며. 자, 왜 적었죠? 이 촌일했는데 왜 적었어? 적었습니다. 거기다. 첫째, 인지가 어두웠다. 인지가 미개해서 공도의 은덕을 잘 몰랐다. 지가 좋아서 하는갑다 그래. 이 사람들이 참 묘하대. 지가 좋아서 해놓고 그래요. 그 사람은 죽으라고 했는데 네가 좋아서 했잖아. 주인이라는 것은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고생을 달다 하고. 근데 박수는커녕 네가 좋아서 했다 그래버리면 쓰겠어요 그게? 응?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나 혼자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낮은 단계에서는 나 혼자 잘하면 돼요. 근데 조금만 중간 단계로 올라와도 위에서도 밀어줘야 하고 옆에서도 도와줘야 하고 밑에서도 받쳐줘야 일이 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맞들면 낫자고 백직당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합력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질투였다. 시기질투. 예. 시기질투로 누가 잘한 사람 박수 안 쳐줘. 예. 보면은 그 지자를 씹는 그 단체가 있어요. 지자를 씹는 단체. 공도자를 씹고 지자를 씹는단 말이 좀 그러네. 지자를 별로 칭찬하고 숭배하지 않고 공도자를 숭배하지 않고 계속 험담만 말해.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그런 단체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네,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앞에다 세워놓고 막 대중이 막 씹어봐. 어떤 사람도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희한해. 안 되는 단체는 잘한 사람을 세우면 나도 그럼 하겠다. 나도 너 같은 조건이면 하겠다. 막 그러면서 시기질투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안 세웁니다. 안 세워요. 그럼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수의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잘한 사람을 같이 박수 쳐주고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상보시에 대한 집착심이 있었더라, 과거에. 예. 그래서 본인들이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것도 무념이야. 상을 내면 안 된다는 것에 집착을 해. 그것이 상이야. 법박이지. 예. 그래서 표창이 적기도 했다. 아니면 상 주려고 하면 아이고 나 안 받아요 도망가 버려. 예. 그래서도 그랬다.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상은 뭐예요? 예? 그 사람이 왜 그 상을 받았는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 공유가 된다거나 따라서 한다거나 하나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방향을 제시도 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게. 근데 나 안 받아. 아우 창피해. 안 받아. 그러니까 잘한지 못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표창이 적은 것도 있었다. 자, 안 받으려고 하니까도 그랬다. 맞아요? 자, 5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자력을 얻지 못하고 타력을 벗어나지 모든 교육이 자력보다 타력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정산종사께서는 그 이유를 첫째 정부는 강압이 심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가 세계 몇 위더라?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그냥 공무원 가까운 사람이면 일이 빨리 되고 공무원이 먼 사람이거나 봉투를 안 주면 뭔가 밥을 안 사면 일이 안 돼. 막 서류를 더 오라고 더 있다 오라고 아직 안 됐다 그러고 그 알량한 그 권한 하나 갖고 그냥 딱 콧구멍에다 힘주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 도가에서는 과거의 인습에 의해서 교리가 대중적이지 못하고 타력교화에만 그쳤다. 그 다음에 일반 가정에서는 뭐요? 네, 합리적인 게 아니라 미신이나 풍수 예언 이런 걸로 해서 운명으로 돌렸다. 쉽게 말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운명으로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을 쌓아서 내가 자력을 길러서 이것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자꾸 정부 때문에 안 되고 종교가에서 그냥 한쪽에 타력에 치우쳐서 안 되고 인습에 얽혀서 그러고 가정에서는 그냥 아까 의타적으로 의례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6번째 읽겠습니다. 타인을 해하여서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마음과 또는 원근 친소에 끌리는 마음이 심하였으며 네, 이게 제일 크죠? 약간 5번째까지는 이제 국가기관이라든가 여기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6번째는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 뭐냐? 자리타가 아니라 자리타예요. 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로 그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 가장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텅 빈 마음으로 합의를 하고 또 이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깨치 알아서 그 일을 내가 해 나갈 때 제일 행복한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살아나갈 때도 좋기는 해.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본능대로 살면 전부 이기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투쟁 사회가 됩니다. 투쟁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다 썼습니다. 독권, 권한이 있을 때 막 써. 그러면 독한이 따른다. 그래서 이 생에도 그러지만 내 생에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정말로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은 대로 받잖아요. 사은의 은혜 속에 살면서 사은의 보온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악도에 떨어져서 건져주 살려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그 본문 거기다 해놨는데 짧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육품에 개인주의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다. 그래서 어떤 명예를 주면 조금 허는 듯해. 그래 놓고는 다시 사심이 발생해. 그래갖고 빈공정산화하고. 그래 왔었다. 세상이. 그러니까 정산종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공심이 양선됩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사흘의 공물임을 알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온의 의무임을 안다.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는 뭐라고? 예? 뭐라고? 이타에 있다. 그 원리편에 보면 그 본문이 나오죠. 예. 이 덕을 지을 때 어떤 개인한테 짓냐? 아니면 공도에 짓냐? 이것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당을 봅시다. 우리 교당만한 집, 여기 평창도 가면 많아요. 더 큰 집도 많습니다. 거기서 뭐 좋은 일 하겠죠. 생산적인 일 하겠죠. 우리 교당만큼 할까?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똑같은 10원짜리도 개인한테 주냐, 공도한테 가냐에 따라서 그 공덕이 그냥 뭐 10%, 20%가 아니라 10배, 100배 차이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견문과 상식이 적었으며, 보고 듣는 것이 없으면 무식하죠. 상식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견문과 상식이 많으면 공도사업이나 개인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발견해서 그런 능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 이 견문이 많을수록 눈이 커지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견문이 없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 이 세상이 얼마나 은혜로 돌아가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참 좋은 정보가 많은지를 모른다고. 견문이 적으면. 그러니까 좁게 살 수밖에 없죠. 공도의 삶이 아니라 사사로운 삶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견문과 상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요새는 말이죠. 견문과 상식이 뭐 대학 안 다녀도 정말로 배울 때가 많고요. 좋은 게 많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 그 본문이 참 제가 좋아서 소개했는데 옛날에 양반 시대였죠. 그죠? 그리고 부자 시대였어요. 부자. 지금도 이건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화, 밖으로 화려한 거. 집이 화려하게 하는 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양반이 귀했지요. 어떤 것이 귀냐? 도가 귀해. 도가 제일 귀하다. 그리고 제일 부가 뭐냐? 바로 덕이다. 덕이 바로 부다. 쉽게 말해서 베푸는 것이 제일 부자인 거예요. 제일 부예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것은 뭐냐? 의복을 사치하게 화려하게 하고 집을 멋있게 꾸미는 게 가장 빛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공익이다. 공익. 공익을 한 것이 가장 빛나는 삶이에요. 다 좋아해. 여러분 싫어하던가요? 누구 도와주면 싫어해?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해.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정산중사께서 성현군자의 세상이라고 그랬다. 성자의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성자의 시대가 온다.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야 그 인과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자, 8번 읽겠습니다. 가정에 헌신하여 가정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과 공도에 헌신하여 공중적으로 숭배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몰랐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남편이 뭐 정치에 투신하거나 어떤 또는 종교에 투신하려면 발목을 팍 잡아. 못 가게. 또 자식이 나가려면 발목을 팍 잡았어. 어떤 것이 더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숭배함을 받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공덕이 더 큰 건지, 어떤 것이 더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개인 가정을 위해서 산 것이, 개인주의, 가족주의로 산 것이 제일 잘 사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성자 시대가 되고 공도 시대가 되어서 공중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충분히 제일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있어서 국한이 있냐 없냐 그 가치가 다르고, 또 진리적으로 볼 때 공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끼치는 공덕과 보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편안하고 일할 때 조용하고 일 안 하면 좋죠. 근데요, 사람이 활동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가 좋습니다. 아프면 안 되지만. 그리고 뭔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때가 남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면 배우기도 하고요, 좋은 인연도 생기고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이 많아. 근데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고 임원도 피하고 뭐 맡으라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은 안 해서 당장은 자기 시간 확보해서 좋을지 모르나 벌써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 몸이 편할 거냐,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냐, 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걸 제가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공심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심에 첫째, 부분 공심이 있더라. 그 다음 전체 공심이 있더라. 이건 뭘까요? 공심은 공심입니다. 똑같이. 공심은 공심이, 알뜰히 바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영역이나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체 공심이 아닌 부분 공심은 자기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바자회 하는데 우리가 밥을 사 먹자고 그랬는데 안 사 먹고 우리가 딱 싸갖고 가서 우리가 먹어. 그게 다 부분 공심입니다. 좀 갈아줘야지, 그것도. 그게 부분 공심이에요. 우리 교당밖에 몰라. 웃는가 모르겠네. 전체 공심은 뭐냐? 아까 내 교당을 넘어서서 지구도 생각하고 교구도 생각하고 원불교 교단도 생각하고 전 세계도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생각이 아니라 전 인류도 생각하고 넓은 국면에서, 그것이 이게 전체 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은 것도 부분에 지었으니까 부분에서 받겠죠. 공덕이. 전체에 지었으면 어때요? 공덕이 전체에서 받습니다. 전체에 영향이 미치고요. 눈을 좀 조금만 크게 뜨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공심이 나타난 공심이 있고 숨은 공심이 있더라. 나타난 공심은 뭐겠어요? 이렇게 직을 맡아갖고 한다든가.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카메라 얼른 와. 그러고 봉투 아직 안 주워. 지금 빨리 줘야 하는데. 빨리 안 주워. 얼른 와. 사진. 해갖고. 찍을 거지? 다시. 줬다 뺐다 하면서. 나타난 공심입니다. 상을 내는 거죠. 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공심이 있더라. 예를 들면 뭐겠어요? 숨은 공심.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음덕을 쌓는 겁니다. 문연보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인과가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나타난 공심은 양덕이라고 그래요. 양덕. 이건 음덕이에요. 음덕.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어리석은 공심이 있어. 그리고 바른 공심이 있어. 공심도. 어리석은 공심은 뭐겠어요? 자기는 지금 집에 저축한 돈이 이만큼밖에 없어. 근데 저 불쌍한 사람 보고 다 준디야.
겁나 공심이 있죠. 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억지로 과도하게 중도를 넘어서서 하거나 또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공심이야. 이거 어리석은 공심이에요. 어리석은 거. 근데 바른 공심은 어떠겠어요? 자기 힘 미치는 대로 바라는 바가 없이 하는 공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힘 미치는 대로요. 따라서 하세요. 힘 미치는 대로. 그러면 힘을 안 키워야 고생 안 하겠네. 예? 힘을 안 키우면 힘 미치는 대로 해야 하니까 고생 덜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중생의 생각입니다. 내 힘을, 역량을 키우면 훨씬 가볍게, 훨씬 더 공덕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페이지 넘어갑니다. 인쇄물. 자, 공도사업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정신, 육신, 물질로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안에 공부심이 살아나야지 공심이 돼요. 내 코가 석자면 지금 상관이 없어. 글라면 그러고 말라면 말아라. 그래 버리죠. 그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석신고 때 하십니까? 세상을 위해서, 스승님을 위해서, 또 이 공가, 도가를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이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심축하는 것. 그것도 다 아까 뭐죠? 숨은 공심무 공덕이 됩니다. 공도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 희생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도 공도사업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교당에 단이 10개가 있다 칩시다. 그 단장 중앙이 그 단만 책임져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문제가 없어. 그것이 공도사업 잘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어려운 단 도와주는 거 좋죠. 근데 자기 단도 자기가 못해. 그러고 막 손을 들어가야 해. 그럼 그게 이제 공도, 책임을 이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비희사심.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자기가 건강한 것이 바로 자기 몸이 아니죠. 자기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게 공도사업을 이행하는 방법 중입니다. 그리고 자력생활. 그리고 하루에 꼭 뭔가 대타적인 일일 일선을 해라. 하루에. 그리고 근로봉사. 그 다음 물질입니다. 예, 전략. 그리고 보훈홍공. 그리고 저축. 그리고 사회국가 세계 교단을 위해선 특별시사.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제. 자, 3. 공도자 숭배의 조목이죠. 45페이지 정전. 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진 기회를 만난 우리는 가정사업과 공도사업을 구분하여 같은 사업이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공도사업을 할 것이요. 네. 자, 맨 앞에 공도사업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라고 그랬네요. 뭔 소리죠? 지금 우주의 진강기기를 마련해서 지금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는 하려고 해도 안 돼. 시대가 어두워서.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지가 밝아지고 세상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만났다, 우리는 이제.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을 실현함으로써 또 이런 공도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공도정신이. 여러분들 원불교 만났으니까, 제가 원불교 안 만났으면 무슨 학살을 하겠어. 내가 뭐 내 새끼 키우고 나 취미생활하지 내가 뭐들어 누구 출가시키고 뭐더고 고생해요. 에? 대종사님 법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하니까, 아, 네가 전무신 해라? 이런 대종사님의 초기 교서가 필요하겠다? 학사를 해서 이 젊을 때 공부하게 도와줘야겠다. 누가 시킨 거 아니요. 그런 주인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교육훈련, 법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게 돼 있다. 이게. 자,
공중의 도 그랬죠? 공중. 여러분, 지금 기차 타면 방송 나옵니다. 애들 그 못 돌아다니게 하라고. 그 옛날에 도올 선생님이 익산에 그 옛날에 한의대 다녔잖아요. 기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 기차 회사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도올 선생님이. 왜냐하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그런 예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걸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피해를 주는 것을. 아, 근데 우리나라는 니네 새끼 안 키워봤어? 애기 기죽이고 그래. 막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공도정신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도나 어려운 나라 가보세요. 공도정신이 없죠? 거리가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깨끗해요? 공도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공도정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시내에 뭐 화장실을 갔다. 어디 지나가다 저녁에 불이 켜졌다. 목욕탕에 물이 막 그냥 누가 틀어놓고 어디 가버렸다. 내 것 아닌 게 냅둬버려야죠. 그러죠? 내 것 아니잖아. 다 내 겁니다, 그게. 에? 그 전기 다 기름 수입해다가 얼마나 그 전기가 나고까지 얼마나 참 과정을 통해서 오잖아요. 내가 전기세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수도세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공적인 눈이 떠야 합니다. 어디 가 손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손님만 잡고 하면 손님 할 때는 딱 있어요. 일 죽으라고 하고 나서는 손님 하세요. 일도 안 하면서 손님 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일할 때는 주인, 따라서 하세요. 일할 때는 주인. 일 마치고 손님. 거꾸로 하지. 일할 때는 손님, 일 마치고 밥 먹을 때는 주인. 그렇나? 자, 제가 좀 특이한 점을 봤는데 여러분도 그거 안 느끼셨는가 몰라요. 대종사님께서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라고 했는데 그 10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면요. 인도품 40장당도 보면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는데 거의 공적인 이야기가 반 이상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호주나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반이 공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 네. 첫째, 종교를 가져라. 신앙할 만한. 그 다음에 셋째는 배우고 가르쳐라. 우리 지자본이와 타자녀 교육이 있죠. 그 다음 넷째는 자력 양성을 해서 예축해라. 그리고 다섯째는 아까 직업에 그래도 공적인 것을 생각을 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였죠? 각각 부부간에 자립하고 어찌라고 했어요? 가정만 잘 만들지 말고 나라, 국가, 사회도 잘 만들어라. 여러분 보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진짜 보수는 국가, 사회를 항상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뿐만 아니라 약자를 도와줘라. 약한 기관과 그런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데 합력해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데 공적인 이야기를 반을 넣어놨어요. 여덟 번째는 뭐냐면 국가, 사회, 교단에 봉사하게 해라. 아홉 번째는 국가, 사회, 교단이나 공익기관에 시사해라. 가정을 네가 가정을 잘 다스리려거든 자녀들에게 공적 마인드를 갖게 해줘라 그 말입니다. 반 이상이. 이해가 되세요? 왜? 미래 사회의 지도자나 미래 사회에 가장 환영받을 사람, 미래 사회 앞으로 내 생을 통해서라도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은 공적인 관계에 눈을 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가해갖고 온 간사들 보면 이래요. 집에서 이쁨 받고 살았죠. 자기가 항상 집중을 받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출가를 딱 하면 주변을 향해서 바뀌어야 해요. 오면 손님들한테 뭘 해줄 건가? 바뀌죠. 예? 자기 혼자 살 때는 내가 도움을 받고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했죠. 근데 딱 출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내가 누구를 도와줄 건가? 어디를 내가 할 것인가? 딱 공적 마인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무님들 그 애끼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애끼는가 몰라. 진짜 애끼시거든요. 그게 마인드 자체가 공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도품 46장에도 자녀를 가리킬 때 6번째 신앙심을 넣어주라고 해놓고 7번째는 공익심을 권장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익심이 이게 신기한 것이 기운이 묘해요. 이게 공익심이 적으면 서로 이렇게 됩니다. 서로. 공익심이 증장되면 내 이기심이 줄어듭니다. 근데요, 이기심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 공익심이 줄어듭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공익심을 자꾸 권장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공익심을 권장하지 않으면 이기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애경사를 치렀어. 돈이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어떤 놈들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공익사업을 안 하고 지그들이 나눠 가져버려, 자식들이. 그렇게 되면요, 악연이 됩니다. 그리고 애기 넘어가 버립니다. 애기. 그래서 반드시 공도에 희사를 해줘야 합니다. 직업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보험에서 탄 거라든가 안 좋은 걸로 탄 거면 그것을 공적으로 다시 환원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100% 다 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는 환원. 그래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 또는 자선사업 이런 데다가 합력을 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출산했다. 아니면 회갑이다.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일 문자 받으시죠? 그럼 어때요? 축하해 그러고 말죠? 저는 항상 거기다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사은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 생일을 맞았든 회갑을 맞았든 뭘 맞았든 뭐예요? 사은님 덕택 했잖아. 그러면 그것을 식구들하고 나눠 먹어버리고 놀러만 가버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일부를 공도사업 해야지. 그러니까 정산종사는 회갑잔치 해준다니까 어땠어요? 정산종사는 회갑잔치. 야, 시골에서 다른 지방에서 아픈 교무님들 많다. 내 회갑잔치를 돈으로 법은 사협회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당신 회갑을 즐기는 대신에 아프신 교무님들에게 그 공적인 마인드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다니면서 이 공적인 데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지도자, 어떻게 보면요, 제가 볼 때 지금 국가에서 뭐 공직자를 뽑는데 청문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공도자 숭배의 진짜 마음으로 하면요, 진짜로 안 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막 하라고 사정할 겁니다. 정말 이게. 그리고 이 인과의 문제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인과의 문제. 그래서 원불교 그 창립하는데 교단품 34장에도 보면 계속 이게 공적인 마인드예요. 공적인 마인드입니다. 공익심, 모범된 사람, 회상을 드러낸 사람, 경전주의 한 사람, 물질 해세한 사람, 정신육신, 정무신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공도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 거기 11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품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도품이 아니죠. 구분편이죠. 공익사업을 장려하고 상속을 법으로 제한하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자녀는 적당히 어느 정도 자기가 자력이 있으면 조금 일어설 머시기만 해주고 그것을 다 주지 말고 공익에다 희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상속세를 많이 물려라 그 말입니다. 자식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상속을 다 받는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이 공으로 환원이 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 이야기 했죠. 독일은 국가 땅과 국가의 재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나중에 노후에 자식들한테 별로 안 주고 국가에다 희사합니다. 독일은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국가 같은 거 빼라고 자기 자식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 공도 정신에 어긋난다. 자, 두 번째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세하면 봉양하고 경영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역사와 영상을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예. 헌신한 분은 공적에 따라서 노세하면 봉양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열반하면 상장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상주가 돼요 그랬죠? 누구예요, 누구?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교단 전체장 그럽니다. 교단장, 교단 전체장. 교회 전체장 그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출가위가 돌아가셨다? 대봉도 대오부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전부 다 교당마다 그분 사진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당에서 전 원불교 교단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축원하고 전도제를 지내라 이게요. 근데 교당에서 쉽지 않아요. 그게. 예. 근데 상주가 돼야 합니다. 상주가.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만 상주가 아니라 교단의 공덕자는 내가 상주가 되는 거예요. 교도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공도정신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영상을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예를 들어서 이 교당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우리 교당은 앞에 그 돌로 이렇게 있습니다. 학산 신도현님이 했다고 이렇게 돌로 기념비가 있어요. 그러듯이 뭔가가 아까 공도자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후대가 바뀌고 교무도 인사이동 되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해서 기념을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최근 뉴스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외국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을 참전했던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한국에 부산에 유엔 있죠? 유엔 묘 있죠? 거기에 나 가겠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왔어요.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세계에 없는 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엔 공동묘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우리 6.25 때 왔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그 묘를 해놨던 데가 바로 부산에 있는 그 묘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잘 보관해야죠. 우리 원불교는 영모전이 있습니다. 영모전이. 예. 그러듯이 제가 거기 독립유공자가 있고 그러죠. 또 지방에는 또 뭐 지방장, 지방군민장이 있고 뭐 그러죠. 자, 이것만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부 흔적 없이 실속 있게. 그것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부는 흔적 없이 실속 있게. 사업은 상 없이 실적 있게. 다시요. 공부는 흔적 없이 실속 있게. 사업은 상 없이 실적 있게.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